축구 더블이 3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TVN 유진희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네. 나한테 네. 내가 색안경을 쓰고 왔는데 네. 이용. 네. 네. 내가 별 얘기를 다 들었다니까. 이용 같았잖아 그날. 이용 말고 네. 네가 박상민이냐 막 이런 얘기도 듣고 심지어는 김 얘기 나왔어. 그 별 얘기를 다 들어주시네. 야. 내가 그래서 오늘 천의 얼굴? 천의 얼굴로 해줄까 그럼 이제? 야, 안경 쓴 사람 비슷한 사람 다 갖다 붙이는구만 아주. 조PD 좀 해줘요 CG로. CG로 옆에 CG로 했는데 안 돼요. 아이, 안 돼. CG로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요즘에 남북 관계도 지금 아니 그럼 내가 가지고 그럼 있는데. 그래도 그럼 다른 나라 그럼 그분한테 그럼 내가 되게 존칭을 써줄 순 없잖아. 내가 무슨 그쪽 좋아하는 사람도 축구 얘기. 축구 얘기할 때 축구 얘기해야지. 뭐. 축구 얘기.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설레발을 우리가 지난주에 더 쳤나요? 이게 나는 3연승 아니 나는 별로 안 돼. 혼자 승점 뭐 3연승 9점 가자 뭐 이러더라고 누가. 어떤 이용 씨가 그래갖고 그게 아무래도 좀 지금 우리에게 효과가 좀 역효과가 나는 거 아닌가 안타깝게 졌어요. 자, 시티즌은 11연속 무패 기록을 달리다가 그 이후에 3연패에 빠졌습니다. 중간에 또 뭐 일무일승이 네. 있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경기들에서 지금 연달아 지면서 네. 굉장히 위태위태해졌고 사실상 2위, 3위는 좀 어려워졌다.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보면 되겠고 지금 3위 부산과의 승점 차가 6점 차입니다. 동률이 돼도 승자승에서 밀리고 요즘 뭐 부산이 그쵸? 이겨본 적이 별로 없어서 네. 두 경기 남았죠? 네, 두 경기 남았어요. 두 경기, 두 라운드가 남았는데 사실상은 어려워져서 어찌 보면 지금은 플레이오프 진출은 좀 어떻게 안심할 상황이에요? 어때요? 한 경기만 이기면 확실하고 네. 한 경기를 못 이기더라도 비기기만 하더라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자력은 아니고 그럼 뭐 그 경우에 다음 경기를 그날 같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네. 그 경기가 어떻게 되나를 봐야겠습니다만 네. 광주와 안양이 어떻게 승점을 땄냐에 따라서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일단 1승만 하면 되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근데 또 한 가지 저희가 전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현재 원래가 4위까지 플레이오프 진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만약에 아산이 네. 5일날 리스 축구협회 이사회에서 네. 뭐 내년에 나가리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면 네. 5등까지 플레이오프가 가기 때문에 5등까지 플레이오프가 간다고 하면 2위 팀이 직행. 예, 직행이고 3, 4, 5위가 플레이오프인데 그렇게 된다면 뭐 플레이오프는 이미 확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실상 아산의 우승은 거의 뭐 지금 결정됐어요. 저번 경기 때 확정이고요. 자력으로 우승을 했고 네. 이제 2위가 누가 될 것이냐 싸움인데 이것은 아무래도 승점상 뭐 성남이 굉장히 유리한 상태입니다만 두 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부산도 2위를 적극적으로 노리겠죠. 성남 같은 경우도 지금 매직 넘버가 승점 3점 1승이에요. 1승만 하면 2위 확정이죠. 자력 2위 확정. 예. 준우승 일단 K리그2 준우승이 확정이 되는 거죠. 어쨌든 저희는 일단 무승부 아니면 승리를 따내면 일단 무조건 플레이오프 나간다. 네. 근데 플레이오프에서도 우리가 최대한 위로 올라가야 중요한 게 그렇죠. 이 위쪽에 있는 팀 홈에서 경기를 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팀은 이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또 보셨겠지만 와일드카드전 할 네. 때처럼 위에 있는 팀은 먹고 가는 게 있죠 일단. 무승부만 해도 이겨요. 무승부만 해도 이기기 때문에 전력에 따라서는 비기기 작전, 홈에서 비기기 작전 어드밴티지가 이게 확실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4위까지 플레이오프를 할 경우에는 4등밖에 못 누리기 때문에 대전 이 홈 경기에는 플레이오프를 가더라도 거의 힘들다. 네. 홈 경기를 하기 위해선 5등까지 하는 플레이오프 갔을 때 우리가 4위를 하면 한번 홈에서 경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요. 지금 대전이 지난 성남전에서 패하면서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됐다. 네, 맞습니다. 잠깐 알아봤고 성남전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0대2 패배를 당했는데 뭐 스코어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어느 정도 완전히 뭐 밀린 경기는 아니었는데 전반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대전이 오히려 우세하지 그렇죠. 않았나 결국은 생각이 뭐 돼요. 골 근처까지를 못 가서 그랬는데 일단 저희가 저번 시간에 예측했던 게 맞게 맞았죠. 네. 골키퍼 교체가 그렇죠. 있었죠. 이 박주원 선수로 교체가 됐었는데 네. 이 박주원 선수는 고정수 감독이 평가할 때 굉장히 능력도 있고 합니다만 좀 너무 여리고 착하다. 애가 너무 착해. 그래서 이 골키퍼들은 막 수비수들 형들한테도 막 욕하고 해야 되거든요. 네. 저기 막으라고. 뛰어. 야구에서 포수 역할 네, 거의 그런 비슷하네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이 박주원 선수가 조금 소심하다고 합니다.
그 감독의 표현을 들리면 야 해야 되는데 야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어색했나 보다.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리딩 능력이 조금은 네. 부족하다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음, 그에 비해서 또 이 공중볼에는 좀 강점이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음. 이번 경기에서 투입을 해봤었는데 사실 이 실점이 다 뭐 골키퍼의 실수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무난했다고 보면 무난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음. 패해서 저희가 그리고 또 수비진에서 저번 경기에 우리가 계속 외쳤던 네. 심판이 심판. 안 불어줘서 결국 이 또. OTL로 쓰러져 있었던 우리 윤신영 선수 네. 결국 부상으로 주전자리에서 밀려났었고 그 벤치에 있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수비진의 변화가 생기면서 어쨌든 수비 2실점을 라인이 했고 예, 또 오른쪽 깨졌다. 풀백도 또 다른 선수가 네. 뛰었었거든요. 예전에 우리 국대 감독했던 그 유명하신 분이 있죠. 본모씨라고 이분이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두 골 먹으면 세 골 넣으면 되지. 음. 세 골은 못 넣네요. 세 골을 넣을 수 있는 현재 그 대전 시티즌의 조직력이 아닌 것 같아요. 세 골까지가 아니라 일단 골을 넣는 게 중요해서 네. 지금 이렇게 되면서 지금 골 넣는 저 두 경기 동안 골을 못 넣었잖아요. 지금 네네. 저희가 실점은 5실점. 세 경기 동안 5실점을 했고요. 굉장히 지금 두 안타까운 경기 동안 상황인데 사실 공격진들은 거의 똑같은 멤버로 항상 네. 주전에 나옵니다. 뭐 쓰리톱을 쓴다고 했을 때 항상 한 명은 키쭈, 음, 한 명은 박수유, 아니면 그렇죠. 뭐 박인혁이죠. 박인혁 선수가 그날 선발로 나왔어요. 네. 계속 이렇게 출전을 하고 있어서 공격진들은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공격진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는 나올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네네. 결국은 지금 저번 경기부터 부산 경기부터 계속 보면 중원에서 계속 싸우면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원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공교롭게도 황인범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이렇게 중원에서 힘겨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어느 축구는 11명이 뛰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개인 한 개인이 정말 모르겠습니다. 뭐 메시가 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한 명이 완전히 90분 내내 지배할 수는 없는 경기입니다. 이 수비진이 살짝 변화가 있었다고 해도 계속 손발을 맞춰오던 선수들이고 미들도 그렇고 포워드진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일정한 멤버를 갖고 갔었다면 결국은 지금 조금 뭐 선수들끼리 조금 뭔가 긴장을 좀 심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한두 명의 선수가 바뀜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호흡이 잘 안 맞는 게 갑자기 생겼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하필이면 그게 황인범 선수 복귀 이후라는 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 그래서 그런가 지금 황인범 카드가 최근 세 경기 동안에 이게 상대 팀의 집중 견제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황인범 선수가 제일 잘 놀 수 있는 이 위치는 네.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서 공격형 미드필더 거의 비슷한. 2선이라고 저희가 네, 부르는 네. 위치 쪽까지 올라가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지금은 3선까지 내려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수비에 오히려 더 치중하는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조금 아쉬운 거는 공격진들이 좀 더 수비적으로 가담을 해줘야 됩니다. 네네. 요즘 축구는 공격은 공격만 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수비진으로 내려와주고 수비가 밑으로 쭉 내려와 공격 밑에까지 내려와 수비를 해주면 그 사이에 조금 여력이 생긴 이 네. 다른 쪽에 있는 미드필더라든지 풀백들이 올라가주면서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좀 공격진들이 너무 윗선에서만 수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남은 두 경기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해줘서 일단 빨리 볼을 탈취해서 네네. 우리 볼을 가지고 있어야 어떻게든 뭐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계속 앞에서 공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구경하고 있으면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또 안타까운 게 이 외국인 용병 선수들을 계속 쓰면 어느 정도 이 선수들에 대한 고정 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현종 뚜르스누프 선수라든지 네. 거의 교체로만 투입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선수들이 나올 때 또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도 감독이 안 쓴다는 건 풀타임으로 했을 때 서로가 뭔가 안 맞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 풀타임으로 뛸 만한 체력이 부족하다든지 뭔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사실 막판이 돼서입니다만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고종수 감독이 그 경기 끝나고 네. 현재 우리 팀에는 좋은 컨디션 가진 선수가 없다. 이거 거의 뭐 포기 발언 비슷한데 비관적이에요 굉장히. 그게 아니라 지금 왜 살짝 그래요? 이렇게 핑계를 댄 거죠. 이렇게 아.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 애들이 컨디션이 안 핑계예요? 좋다. 아. 컨디션 안 좋으니까 좀 그냥 너 그래 이해를 해달라. 다음 경기 컨디션 올라오겠지. 다음 경기 이기면 애들 컨디션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할 걸요.
그런데 사실 선수들의 탓만 하기에는 조금 안타까운 게 네. 뭐 우리만 힘들겠습니까? 지금 뭐 우리만 매일 뭐 한 일주일에 2경기씩 하는 거 아니고 그렇죠. 거의 지금 일주일에 한 경기 정도밖에 안 하는데 네. 우리 선수가 몇 명입니까? 굉장히 많은 선수.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저번 첫 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발에 나왔던 선수만 36명. 네. 이 정도면 많이 뭐 체력 안배 정도는 해줬다고 보는 건데 이 여기서 말하는 컨디션이라는 체력이 아니라 뭔가 선수들의 경기 정신적인 감각? 문제, 정신적인 문제라고 봐요 저는. 이 황인범 선수가 왔을 때 좀 어느 정도 얘한테 좀 기대는 모습이 있었고 선수들이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황인범만 봤거든. 언론도 황인범만 보고 네. 경기 시작 전에 시작할 때 중간에 끝나도 황인범 얘기만 나오고 아무튼 저는 황인범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만 황인범 때문에 어느 정도 대전이 흔들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정신적으로. 정신적인 문제. 네. 대전이 이 4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조금 그나마 좀 분위기가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건 지금 광주가 치고 올라와서 지난주까지 5위를 달리던 안양을 잡아줬기 때문에 5위하고 6위 싸움이었는데 네. 여기서 5위가 이겼으면 우리랑 승점 3점 차이로 굉장히 쫓길 뻔했는데 다행히 6위가 이겨줬어요. 우리가 못할 때 밑에서도 조금 휘청거려 주니까 네. 조금 안심이 되었었는데 다음 경기에서 뭐 두 팀 중에 한 팀씩 둘 다 미끄러주면 뭐 저희는 고맙고 뭐 상대방의 불행은 우리의 행복. 밑에 쪽에서 한 번씩 미끄러주면 지금 우리랑 5점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5점 차. 우리가 49점, 광주가 44점. 그러면 우리 다음 경기 져도 플레이오프 확정이네? 대신에 광주가 패해야죠. 그러니까 둘 다 치고 네. 둘 다 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져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왜 질 생각을 하지, 5연패에도 아니 맨날 이긴다고 했다가 안 되길래 이번에 한번 지는 걸로 가면 이길까 해서 한번 영내발 좀 한번 가보려고. 어쨌든 축구는 분위기 싸움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분위기 싸움인데 지금 대전의 분위기가 굉장히 침체됐어요. 다음 경기는 부천 홈 경기죠. 홈 경기. 토요일. 부천전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최종전 안양. 맞습니다. 모두 두 경기가 홈 경기이긴 경기인데 합니다만. 아무래도 지난 경기에 지지난 경기 두 경기 홈 경기 때 관중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주셨거든요. 이번에는 좀 그것을 뛰어넘는 관중들이 와줘서 좀 선수들에게 좀 힘을 더 실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유 기자가 지금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황인범이 합류하기 전에 경기력을 찾아야 된다. 맞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특히 좀 정신적인 문제가 좀 커 보이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 고정수 감독의 컨디션 얘기도 저는 이 체력적인 컨디션이 아니라 정신적인 컨디션이다 이렇게 그래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정신줄 다시 다잡고 네. 두 경기 최선을 다해서 좀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야 플레이오프를 가더라도 그렇죠. 저희가 플레이오프에서 싸울 팀들이 부산하고 성남이거든요. 네. 요즘 몇 년 사이에 저희가 이긴 적이 거의 없어요. 딴 애들 좀 많이 좀 이기고 기운 좀 차린 다음에 그래도 한번 너네랑 해볼 만하다. 네.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 내가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그러려면 두 경기 이겨야 되는데 아무튼 일단 다음 경기부터. 네. 하여튼 방심은 금물입니다. 지금 다음 상대 부천은 사실은 올 시즌 동기부여가 이제 좀 떨어지는 팀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근데 부천은 또 워낙 그 튼튼한 팬층이 있고 네. 부천은 원래 잠깐 없어졌다 새로 만들어진 팀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팬들이 그동안 축구에 목말라 있었고 굉장히 또 팬층도 두텁고 응원도 잘해요. 이분들이 굉장히 또 열정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그 기운을 받으면 또 막판까지 네. 또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괜히 이런 데서 고춧가루 맞으면 안 됩니다. 고춧가루 싫어요. 아무튼 경기장 가시면 그 칭찬 좀 많이 해주시고 네. 선수들한테 좀 으쌰으쌰 좀 많이 해주셔서 이번 주 네. 홈 경기니까 토요일이니까 또 토요일 오후 3시 보기 좋습니다. 다. 오후 3시 날씨도 좋을 것 같으니까. 네. 대전 월드컵 경기장 찾으시면은 네. 지하철이 공짜입니다. 그렇죠. 지하철 공짜죠. 지하철 또 반대로 또 지하철 이용하면 또 경기도 무료로 볼 수 그래요? 있어요. 초등학생들. 네. 오. 사진 찍어서 보내고 곳곳에서. 네. 자, 축구 더블이 오늘 3회 함께 했는데 대전의 지금 4위 자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뭐 이런저런 기사들 많이 확인할 수 있는. 자, 이번 주에는 좀 우리가 선수들을 추스려서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또 이거 올 거예요? 화이팅하면 이거 경기장 올 거예요? 경기장 네. 불러줘야 가지. 네. 혼자서 저희가 티켓 끊어서 오면 되지 뭐 내가 안 부른다고 못 오나 경기장을? 그건 내가 말을 실수했네. 그렇죠. 네. 본인이 정정당당하게 돈을 내고 딱 들어가야지. 자, 이건 편집해줘. 안 돼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거가 꿀잼인데. 아무튼 네. 자, 축구 더블 세 번째 시간 함께 했고요. 다음 주에 승리의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